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기능이라고 얘기하면은 유익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기능은 어떻게 보면 해로운 조금 그런 기능인데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오늘 이 설문 미디어 사용 유형 테스트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활동지 한 장씩을 드렸어요. 이 활동지에 나는 과연 미디어 사용에서 어떤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사용 유형에 대한 체크를 할 건데요. 해당 문항에 나 이거 맞아 나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체킹을 하시고요. 체킹이 다 마친 후에는 옆에 유형별 A, B, C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A 유형이 몇 개, B 유형이 몇 개, C 유형이 몇 개라고 숫자를 아래 칸에다 기입해서 나는 미디어 사용에서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펜 들으시고 이거 거의 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소요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나는 미디어 사용에서 어떤 유형인지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표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표현해 봤는데요. A, B, C 유형이 각각 나왔어요. A 유형은 관계 지향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 지향형인 친구들은 미디어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 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B는 재미 추구형. 미디어 세상 속의 콘텐츠가 너무 재미롭고 흥미로워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B 유형의 친구들이고요. C 유형이 나왔다면 정보 지향형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를 학습으로부터 해서 모든 정보들을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프린트 외에 A 유형의 관계형에 해당되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오늘 영상 속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은 체크하고 나는 몇 개인가를 보시면 돼요. 관계형의 특징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라는 반응을 확인한다. 게임보다 게임 속에서 만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더 즐겁다. 선팔하면 맛팔은 매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라인 친구가 나는 오프라인 친구보다 더 편할 때가 많다. 나의 일상을 계속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다. SNS와 관련된 앱을 나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 6가지 문항에서 관계형의 특징의 친구들은 A 유형이 나왔을 거예요. 과연 영상 속에서 함께 이 문항을 보는 친구들은 나는 몇 개의 A 문항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B입니다. 재미 유형의 특징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유형. 유튜브는 늘 새로워. 너무 짜릿하고 재미있어라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여가 생활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비주류 게임 많이 하지 않아요. 나는 그 게임을 하지 않아. 나만의 게임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만 재미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표시하시면 됩니다. 뿜이나 커뮤니티를 돌면서 웃긴 것들을 난 즐겨본다. 가장 많이 쓰는 앱은 나는 주로 게임 종류의 앱이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게임 앱을 스마트폰에 막 20여 개 넘게 그래서 이거 다 만렙 찍은 거야? 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만렙 찍지 않아도 그냥 재밌으면 다 다운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웃긴 짤이 나는 10개 이상 있다 라고 한다면 재미 유형의 특징이 몇 개인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보 지향형의 특징의 문항들입니다. 과연 나는 몇 개가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검색을 나는 많이 하는 편이다. 나무위키 같은 TMI조차 난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표시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친구들은 표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검색으로 고고합니다. SNS를 보면서 공감 가는 컨텐츠가 있다면 나는 빠르게 캡처해 둔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유형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셨나요? 자, 우진 학생 어떤 유형 나왔어요? B 플러스 C 유형 나왔어요. B 재미형과 C 정보 유형이 같은 점수로 몇 점 나왔나요?
4.4점. 4.4점. 각 문항당 6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4.4점이면 그리 낮지 않습니다. B 플러스 유형, B와 C가 결합된 유형.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단독 관계형, 단독 재미형, 단독 정보형의 친구들도 보이긴 하지만 복합형의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우리 희진이는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정보지향형 몇 점이에요? 6점. 6점 맞아요. 6점. 나는 주로 정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많이 경험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희진은 몇 점 정도 나왔어요? C 정보지향형이 나왔고 네. 4점으로 4점. 그러면은 중간 이상은 내가 정보를 사용한다. 자, 볼게요. A 관계 유형이 우리가 오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관계형의 친구들은 미디어 안에서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맺는 게 훨씬 편하고 재밌고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 유형의 친구들은 미디어 세상 속에서 콘텐츠가 재미롭고 흥미로워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나를 웃겨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안에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경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C 정보 지향형의 친구들은 주로 학습부터 해서 나의 모든 생활의 것들을 다 미디어 매체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고 공유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것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진이가 B, C 결합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친구들의 모습에서는 결합된 유형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관계형과 재미형이 결합됐다 그러면 이 친구는 미디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재미있는 어떤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속에 점점 과의조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조금 혼자만의 시간 갖기, 멍 때리기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멍 때리기요? 이런데 한때 멍 때리기 대회가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막 2시간 몇 시간 막 이렇게 멍 때려서 1위를 차지하고 그랬어요. 가수 크러쉬도 2017년인가? 예, 멍 때리기 대회 1위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시간 몇 시간씩 멍 때리는 건 아니고요. 잠시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뭐 산책이나 자연과의 힐링의 시간을 좀 경험하면 이 관계 재미 유형의 친구들의 어떤 격양된 감정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과 C,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없는데 A와 C가 결합된 유형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더 많은 시간 미디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일 수 있어서 조금 다이어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점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B와 C 유형의 친구들은 재미와 관계 유형, 정보 지향의 친구들은 뭐냐면 나의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추구하면서 내가 빅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어떻게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함이 눈 밑까지 내려와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은 A, B, C 결합형 3개가 관계, 재미, 정보가 6점 다 나와서 만점 내려서 와우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미디어 과의존 테스트를 하니까 위험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흥미로운 관계, 재미, 정보 유형이 나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역기능의 모습으로 위험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키워드로 알아보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활동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서 칠판에 부착을 좀 해보면서 키워드 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1인당 10초씩의 시간을 줄 겁니다. 10초가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리 짧지도 않더라고요. 10초 동안 각각의 키워드를 함께 정리해 보면서 활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하는 미디어 유형에서 내가 관계형인지 재미형인지 정보형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각각의 유형에서의 순기능, 유익한 기능과 역기능, 그렇지 못한 기능을 한번 분별해보고 분리해보는 시간을 활동으로 참여해보도록 할 건데요. A, B, C 유형을 각각 한번 우리가 원래 짝꿍이 있으면 더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한번 게임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죠? 관계, 그리고 재미 두 번째, 그리고 정보 유형. 자, 관계 유형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카드를 떼서 붙이시면 되고요. 역기능에 해당하는 카드 붙이시고요. A 유형, 관계형이 다 맞춰진 다음에는 릴레이처럼 B 유형의 친구가 나와서 재미 유형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B 유형, 재미 유형의 순기능으로 생각하는데 얘가 벌써 딴 친구가 붙였어. 그러면 그거 떼다가 갖다 다시 붙여도 돼요. 이건 게임처럼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초.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되셨죠?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자. 희진, 화이팅! 잘합니다. 관계형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금부터 출발 나와주세요. 자, 10초 동안 관계 유형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카드 정리해서 분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 6, 없는 것 같아. 7, 8, 9, 고개를 끄덕이면서 갑니다. 완료! 자, 그렇다면 재미 유형의 친구, 과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다른 카드를 가져와도 됩니다. 시작해주세요. 자, 10초입니다. 1, 가져왔어. 2, 3, 4, 지금 생각하면서도 이게 맞나? 5, 6, 7, 8 가져왔어. 8, 9, 10 됐습니다. 자, 지금 순기능 없어졌어요. 관계요.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보형 10초 출발합니다. 10. 자, 과연 정보형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뭐지? 2, 3, 4, 5 가져왔어요. 6, 7, 8, 9, 10 완료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지금 관계형의 순기능은 없어졌어요. 자, 역기능은 관종, 우리가 은어라고 사용하는 한 단어죠. 하나가 남았고요. 재미 유형의 순기능은 스트레스 해소와 인플루언서? 맞나요? 역기능은 어디 갔어요? 역기능은 없어졌어요. 자, 정보형의 순기능 온라인학습 문화체험, 역기능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누출, 디지털 침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카드 정리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관계형의 순기능은 저는 인플루언서 카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기능은 자, 순기능 제가 가짜뉴스는 이쪽으로 가져갈 거고요. 디지털 발자국을 역기능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재미융의 역기능은 현질의 위험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순기능의 재미형의 순기능은 문화체험을 좀 가져오고요. 개인정보 유출은 관계형의 역기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형의 유해 콘텐츠 누출,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관계형의 순기능, 인플루언서, 역기능, 관종, 디지털 발자국,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재미형의 순기능, 스트레스 해소, 문화체험, 역기능은 현질의 위험성과 유해 콘텐츠 누출, 정보형의 순기능은 온라인 학습, 역기능은 디지털 침해와 가짜뉴스 카드를 나열할 수 있고요. 이 의미가 무엇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는지 여러분 화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으로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이 인플루언서를 저쪽으로 재미형으로 가져갔다가 또는 카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카드 마지막 정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형의 순기능 카드는 인플루언서. 요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참 많습니다. 미디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순기능으로 관계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는 역기능은 인플루언서의 반대말, 많이 관종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은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받기 위해서 더 많이 관계형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계형의 역기능인 관종의 모습은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포모 증후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포머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형의 흐름에서 내가 댓글 하나 다는 거, 좋아요 하나 못 달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까봐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자칫 우울감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과도하게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우울감이 더 많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포머 증후군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관계들을 맺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발자국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걸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디지털 발자국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워서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는 내가 지운 그것이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성의 문제죠. 그래서 관계형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디지털 발자국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형의 순기능입니다. 일단은 재밌으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요. 문화 체험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미술관에서는 VR 미디어를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순기능, 재미형의 순기능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만 반면에 너무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유해 콘텐츠 노출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역기능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가 현질의 위험성, 불법적 행위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선택하는 건 누가 중요할까요?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정보지향형의 순기능은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이 대중화되면서 가장 유용한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치매에 들어갔나? 라고 묻는다면 치매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지만 디지털 치매는 미디어 속에서 모든 정보를 놔두고 나는 기억이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전 것 같아요. 막 이런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순기능의 영향력을 좀 더 미치고 역기능의 영향은 조금 더 지양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3회기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